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지금 미국은 대서양에서 물러나 서반구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등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푸에르토리코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F-35 전투기 등을 집결시키면서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장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단속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놓는 증거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빼앗기 위해 노골적인 무력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굉장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독일어 파는 마두로와 쿠바의 배후 조종자들이란 기획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다양한 루머를 퍼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국가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의혹부터 자발적 사임까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의 루머는 마두로가 쿠바인들이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전쟁에서 익명의 출처에 중독된 거짓말은 넘쳐납니다. 미국의 압력을 가해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포기할 경우 쿠바의 후원자들이 그를 처형할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 루머는 일주일 전 미국의 악시오스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이 이 발언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포털, 소셜 네트워크, 칼럼 등에 유포됐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이미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쿠바 스파이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하면 쿠바가 그를 암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익명의 누출로 인해 나타난 이 가설은 지정학적 현실의 일부로 대중에게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검증의 최소 요구사항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자들은 이 기사를 채택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자신의 운명을 어쩌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운명을 하바나에 있는 그의 동맹이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기성이 짙은 정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두로를 죽이려는 쿠바 스파이의 살인적 환상은 몇 가지 매우 구체적인 기능을 충족시킵니다. 첫째, 이는 쿠바를 악마화해 쿠바 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 원수를 냉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범죄 조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더 이상 존 볼튼 전 국가안전보좌관이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두고 벌인 폭정의 트로이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쿠바 정보기관을 국제청부 살인기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로써 베네수엘라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두로가 하바나의 인질에 불과하다면 베네수엘라 사회, 군대, 정치 행위자들은 그림에서 사라지고 다른 수도에서 쓰인 각본 속의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셋째,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하바나가 무력으로 어떤 사임도 막으려 한다면 외교는 처음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고 정책 해결책은 순진한 환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말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적 수단이 없고 더 강력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도출된 결론은 뻔합니다. 카라카스에 이어 자연스러운 다음 공격 대상은 하바나가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베네수엘라의 소위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 쿠바 국민들이 독재자에 맞서 봉기할 가능성에 대해 공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지역이 단일 표적 공격을 위한 체스판처럼 보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트럼프가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수주간에 걸친 군사적 압력과 선박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이후의 일입니다. 이 통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 직전인 11월 2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이 조직을 이끌고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카라카스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마두로는 워싱턴이 베네수엘의 광대한 천연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정권 교체를 모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마두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날 준비가 됐다고 알린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려면 그와 그의 가족은 미국의 모든 제재에서 사면받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가 기각돼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소식 등을 인용해 마두로가 100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관리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새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과도 정부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약 1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대부분의 요구를 거부하고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일주일 내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다 되자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트럼프는 전화통화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마두로가 불법적이고 카르텔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안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CIA가 해당 지역에서 치명적인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위협에 마두로는 물론이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라를 지키겠다면서 서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불량국가다, 마두로가 독재자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그런 정서는커녕 미제국주의에 맞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도 베네수엘라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산 무기로 베네수엘라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베네수엘라 근해 최강의 전자정찰선을 급파해 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미국은 말로만 엄포를 놓을 뿐 자칫 큰 망신을 당할까 공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시민 집회에서 춤도 춰가면서 미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이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